경기도 시흥시에서 중개업과 경매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이 물건이고요. 건물의 뒷부분입니다. 1층에는 고시원 5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투룸 2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고요. 건물의 뒷부분에서 보면 4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반 사항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정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돼서 좀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계단실도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 2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반을 자르면 이쪽이 201호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202호입니다. 201호와 202호의 거실 창문은 이렇게 다 건물을 바라보고 있어서 개방감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층에 고시원이 5개 호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물 뒷부분으로 이렇게 3개 호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전면에 1개 호실, 출입구 쪽에 또 1개 호실, 이렇게 해서 총 5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1개 호실당 한 5.5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네, 건물의 외관은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현장 가서 보게 되면 조금 오래된 감은 있습니다. 건물 측면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 측면의 모습인데요. 2층, 3층 거실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1층에 고시원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건물 측면의 전체적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은 벽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함이 이렇게 4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3개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도시가스 계량함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왼쪽에 1개 있는 거는 4층을 중축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추가로 연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1층 고시원의 창문이고요. 이제 고시원 1층의 101호의 모습입니다. 네, 101호의 모습이고 필로티 윗부분은 그렇게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도 보이고 있고요. 102호 그리고 103호 이렇게 배치가 된 현황입니다. 네, 1층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층 외벽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건물 측면인데요. 측면은 이렇게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 201호의 거실 창이고요. 그리고 3층의 발코니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건물 전면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건물 전면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전면의 모습입니다. 건물 전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시원 건물 중에 1개 호실이 건물 전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걸로 봐서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201호의 화장실 창문으로 보여지고요. 3층 주인 세대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단실로 보여집니다. 건물 출입문 정면 왼쪽으로 우체통이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의 영상인데요. 1층에는 전기 계량함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고시원 1개 호실 105호는 내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에는 그렇게 특별한 하자는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건물에 갔을 때 그 3층 주인 세대에 산 임차인을 만났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니까 물이 샌다거나 특별한 하자는 없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네, 201호이고요. 202호 투룸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층 주인 세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3층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룸으로 되어 있고요. 임차인분이 거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3층 단독 세대의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3층 임차인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아마 4층에는 지금 주인분이 거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4층에는 주인분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네, 경매 인도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4층에 소유자가 거주하다 보니까 앞쪽에 이렇게 짐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4층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4층 옥상의 위반 사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건물 후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창문 안쪽으로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위반 사항으로 지금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옥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쭉 볼게요. 여기 장독대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주변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4층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4층의 전반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건물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고시원으로 5개 호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부터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 호실당 한 5.5평 정도 되고요. 총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층의 도면인데요. 201호와 202호의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호보다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조금 커 보입니다. 이 계단실까지 201호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202호보다는 201호가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201호 같은 경우에는 방이 2개가 있고 현관 그리고 욕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조는 그래도 상당히 넓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과 거실이 201호와는 조금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임대를 놓을 때 임대 시세는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분석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임대료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층의 도면입니다. 3층은 주인 세대로 되어 있고요. 방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3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2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자 타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네, 이쪽에는 발코니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감정평가서에 있는 옥상의 도면인데요. 옥상에 위반 건축물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기업과 리은이 있는데 제시의 건물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2개가 위반 건축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반 건축물 첫 번째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옥상에서 아까 봤듯이 이 부분이 위반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후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위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과 여기가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계단실도 지금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데요. 네, 계단실은 아마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낙찰을 받은 이후에 원상복구를 할지 아니면 그냥 사용할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반 건축물의 면적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용인시청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위치의 주택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근처에는 좀 근린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도 주변에 편의시설은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거주하는 데에는 큰 불편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조금만 확대하면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주소는 용인시로 나오는데요. 수원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수원 생활권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위치입니다. 네, 밑으로는 광교 풍경채 아파트가 건축 중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라고 이 부지가 있는데요. 이 부지는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지로 아마 이 부분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면 임차 수요는 더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IT 컨벤션 센터라고 지식산업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삼성전기 본사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이렇게 좀 공장지대가 일부 있다 보니까 임차 수요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위치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480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92-8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7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27평입니다. 감정가는 13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반값 정도 떨어진 금액으로 6억 4천이 최저가로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네,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 변경과 유찰을 거듭하다가 이번에 2024년 12월 6일날 매각기일로 잡혀있는 사건입니다. 네,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물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시의 건물 계단식과 주택은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어 낙찰자가 인수하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 전원 대항력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지금 201호 임차인과 301호 임차인은 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104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 원룸이죠. 고시원 원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9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주변 실거래 사례를 보면요.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 인근에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거래가 조금 있었는데요. 2021년도 거래를 보면 1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11억 5천만 원, 12억 3천만 원, 전부 다 10억 이상으로 거래가 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 9억 6천으로 거래가 된 이력이 가장 저렴하게 된 이력인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대 정도의 최저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인근의 월세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릉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큰 토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70까지도 받을 수 있는 현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큰 투룸이 보증금 8천에 월세 50만 원.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넓은 원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1,000에 월세는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 시세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는 40만 원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했고요. 원룸이 5개 있으니까 보증금은 2,500만 원에 풀로 찼을 때 월세는 2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의 사이즈는 조금 작긴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으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한 매물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관없이 그냥 2개 호실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14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3층 주인 세대는 3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90만 원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월세와 보증금을 총 받고 나면 총 합계 보증금은 6,500만 원, 월세는 430만 원입니다. 네,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입찰 금액은 그냥 최저 입찰가로 계산을 했고요. 아마 최저 입찰가로 낙찰은 되지 않겠지만 이 데이터를 근거로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증과 월세는 전부 말실로 채워졌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수익률은 9% 정도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니까요. 대출은 따로 알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순수 수익률은 9% 정도 되는 괜찮은 건물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본 건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건물의 노후도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입찰가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금액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원 인근에 있어서 수원의 일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의 수요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용인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원 생활권에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집니다. 네,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경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